네, 안녕하세요. 가론입니다. 저는 원래 블로그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 최근에는 블로그를 많이 오시지도 않고 저도 긴 글을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은 소홀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딸이 무용전공 했던 시절 그만두었을 때 입시가 실패했을 때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썼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글을 많이 쓰던 시절에는 읽어주는 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인지 여전히 몇 년 전 글을 검색해서 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댓글을 달기가 좀 힘들 때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리고 길게 달아도 읽으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변 드리기도 난감하고 그런 상황이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네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입시가 끝나서 그런지. 그래서 몇 년 지난 글인데도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 글로 좀 올리기가 약간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시간도 더 걸리고, 예, 글은 정말 남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도 남지만, 글은 더 다듬고 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더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 글을 쓴다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 힐링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물론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단적인 의미로 이제 제 얼굴 공개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영상도 찍을 때는 찍다가 한동안 뜸했는데 오랜만에 좀 올려봅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무용 전공에 대한 그 실패 또는 다시 도전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해서 좀 가볍고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려고 처음으로 이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봐요. 예, 제 얼굴 안 나오고 그냥 주제만 보이게 그리고 목소리만 들으셔도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그렇게 막 비주얼 자료가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저도 한 10분 내로 끝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주제 자체는 무용 전공 후 연기 전공을 하고 있는 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저희 딸은 예고는 아니고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 연기 전공 특성화고가 전국에 얼마 없기 때문에 뻔히 이거는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블로그 이으시거나 인스타 친구분이시거나 하면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딸이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뭐 알려면 알 수 있는 문제지만 굳이 개인 정보를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또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는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발레 전공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그게 예중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중이 떨어졌어도 나중에 더 잘 되는 케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해볼 만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순수무용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입시를 할 때부터 생각했던 편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사실 안 한 것도 아니고 요 블로그에서는 좀 한 편이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지지를 하고 응원을 했지만 사실 순수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순수무용이라는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거라서 순수무용이라는 얘기를 써요. 예. 그게 발레랑 한국무용이랑 현대무용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기존 4년제 대학교에 학과가 많은 그런 전공을 순수무용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옳은지도 약간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건 여기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순수무용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체중 관리와 체형, 기본 타고난 체형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딸이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중 떨어지고 나서 체중하고 쉐이프 관리에 대한 조건을 확실히 걸었어요. 이제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체형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키가 일단 안 컸었거든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입시할 때야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상황에서 더 독하게 몰아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예중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발레를 하고 싶다는 아이한테 아 발레 너무 돈이 많이 드는 분야고 사실 채용이 거의 다인 분야인 것 같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네 의지를 너의 체중으로 보여줘라. 근데 키는 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절도 일단은 지금은 뭐 먹는 거를 말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정해놨었어요. 당시로서는 언제까지는 키 마이너스 120에 체중을 네가 만들 수 있고 그 체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계속 발레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한테 달라. 엄마 아빠한테 달라라고 했더니 아이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걸었어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발레는 그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취미는 얼마든지 좋지만 전공은 맞지 않다. 채용이 되지 않는데 전공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확실히 걸었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이나 부모나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지 그 길게 가야 되는 길인데 일단 그리고 저는 타고난 체형이 아니면 이게 타고난 체형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전공을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금전적으로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걸 체형 관리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진짜 불가능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이에요. 예. 저는 큰 문제는 사실 돈이 많이 든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그거였거든요. 정말로 애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들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근데 체중이 잘 안 빠지거나 체형이 안 받쳐주는데 계속 돈을 쓰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을 좀 말리고 싶었고, 솔직히 처음부터 사실 말리고 싶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예중 입시까지 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는데 떨어진 당시 당연히 붙고 싶어서 한 거니까 아이도 실망을 하는데 엄마인 저라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정말 떨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고 지금은 더더욱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된 상황에서는 진짜 확신합니다. 저희는 그때 예중을 떨어졌던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음, 붙지 않았던 게 훗날 더 저희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 이제 제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중을 떨어진 분들에게는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냥 여중은 들어갈 학생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진짜 실력과 체형이 다 갖춰져도 못 들어가는 학생이 요즘은 더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 때보다. 훨씬 바늘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길게 보고 무용을 진짜 전공해도 되겠다 하는 학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중 못 들어가고 예고 들어가도 잘하는 학생도 많고, 그거는 어, 무용 전공을 지속하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말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예중을 떨어졌다는 거는 한 번 한 템포 쉬어가고 생각할 여유를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중과 쉐이프 관리를 아이한테 요구를 일단 했어요. 계속 전공을 일반 중학교 다니면서 하고 싶으면. 하지만 그렇게 발레 전공을 서포트하고 싶어 하는 티는 사실 아이한테 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상처를 받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서포트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 좋은 선생님도 계셨고, 예, 그 선생님 믿으면 정말 뭐 예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했지만은, 어, 예고만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 대학도 문제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얘가 순수무용 발레 전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답을 못 찾았어요. 이거는 저희 얘기예요. 예, 각자 사정은 다르니까 각자 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예중을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가 체중 관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체형이 부족했다라는 것보다도 스스로 체중 관리를 못했다. 이건 아이한테 좀 아픈 말이긴 한데 저는 되게 객관적이고 아이한테도 그냥 무조건 우쭈쭈 하는 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오히려 대학을 가더라도 무용과를 가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 스트레스의 굴레에 쌓일 것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어른의 눈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이 체중과 쉐이프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1학년 한 가을쯤에 여름이었나? 자기 발레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약간의 위로는 해줬어요. 예.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권한 게 스트릿 댄스 전공이었어요. 현재 대학교에는 많이 개설돼 있지 않는 그
그 순수무용이 아닌 소위 실용무용인데 저는 사실 산업 자체는 여기가 다 더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스트릿 댄스 업계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죠. 이쪽도 역시 뭐 잘하는 사람 소수가 더 잘 되는 분야지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메인스트림에 진출한 분야는 또 아니기 때문에 돈 자체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분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거는 누구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무엇보다도 체형 관리, 체중 관리에 대해서 압박을 그래도 덜 받는 분야라는 게 일단 끌렸고 아이가 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잘 추는 편이기 때문에 무용 전공을 제가 아예 싸그리 반대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댄스 전공을 좀 권해받고 이쪽도 제가 먼저 스트릿 댄스가 난 뜰 거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스우파 스걸파 같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아, 나 참 선견지명이 있는데 이런 나의 선견지명을 나의 아이만 안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스트릿 댄스가 이쪽 분야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데 체형 관리가 너무 힘들다라면은 꼭 반드시 순수무용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단, 이 분야는 4년제 대학의 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는 걸로는 서경대 정도? 4년제는. 예, 근데 이제 전문대 2년제, 3년제로 가면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가 콘서바토리라고 부르는 그 정규 대학 과정은 아니지만은 약간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에 스트릿 댄스 전공은 꽤 많고 이쪽 분야에서는 거기를 입시를 본다고 해요. 당연히 성적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실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딱히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진로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고 저도 그쪽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대학을 요즘 세상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었고요. 특히나 전공이 이런 거라면은 지금 뭐 4년제 대학도 없는데 뭐 하러 가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대학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트릿 댄스 전공을 하는 거에서 지지를 했었거든요. 스트릿 댄스 전공이 실용무용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예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면서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공예라고 부르는 곳에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림예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림예고는 사실상 정식 교육청 소속의 학교는 아니지만은 거의 모든 학사 일정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처럼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명문으로 이쪽 분야에서 명문으로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이런 쪽 입시를 생각하면서 스트릿 댄스 전공을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예, 1학년 후반에 배워서 3학년 초반까지 중3 초반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고 원장님도 뭐 그 전공도 이제 와킹 전공으로 결정 나중에 하면서 잘 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실용무용 전공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아이가 이제 자라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본인이 뭐 그 대외적으로 또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다. 예, 진짜 늦게 학원에 와도 잘하는 친구 많고 이건 타고난 걸 이길 수가 없다. 사실 꼭 안 이겨도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 생각은 또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진짜 이 분야에서 최고의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아이가 했었나 봐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10대 시절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저는 없어요. 예. 본인은 있겠죠. 예. 사실 본인 인생이니까. 아, 물론 저도 뭐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 전공 잡고 오래오래 그거 하면 좋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발레 전공도 그렇게 바라봤던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뭐 힘든 걸 이겨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물론 동의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할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체중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좀 순수무용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스트릿 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도 어쨌든 한 길을 파면은 전체 실력과 상관없이 길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아이가 인성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고 그 어떤 길에 오래 있다 보면은 다 열린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을 했었는데 본인이 또 결정을 했어요. 예. 본인이 이제 이런 데 진학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그럼 뭐 하고 싶니? 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일단은 그만두고 자기는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는 아이니까. 어, 초등학교 때 무용만 했고, 중학교 때도 그냥 바로 무용하다, 그러니까 순수 무용하다가 실용 무용으로 돌렸고, 그러다 보니 학업이 아무래도 기초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저희 애가 만약에 이제 일반고를 간다면은 가야 될 저희 동네 학교가 여고인데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선배들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들 좌절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나서 여기 가면 우리 애는 더 치일 텐데? 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제 주위에 친구분들이 연기 전공은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친한 언니가 리라아트고 가면 어떻겠냐고, 여기 연기 전공 있다더라. 내가 아는 이제 아이들은 다 건강과인데 여기 연기 전공으로 다녀도 좋다더라. 대학 간다더라. 이게 요즘 엄마들은, 그래도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죠. 한국 엄마들은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튜브 찾으면 다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전공을 결정을 하고 이런저런 루트를 알아보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라트고 진학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 전공이 있는 학교가 물론 개원 예고도 있고, 아이고, 개원 예고 있고, 계속해서 오타를 내네요. 제 그 바깥쪽 컴퓨터라서 오타가 계속 나오네요. 어, 어. 예고에서는 개원 예고가 있고, 그리고 연기 전공이 있는 데가 또 안양 예고가 있고, 그리고 또 고양 예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내신을 봅니다. 예. 내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내신을 봐요. 그래서 아, 힘들겠구나. 그래도 그나마 그냥 우리 딸은 특성화고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 세 곳보다 훨씬 가까워요. 이 학교가. 저희 지하철 갈아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가야겠다 결정하고, 입시 준비는 당연히 알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보고, 학원도 약간 수소문하기도 하고 지인한테 소개도 받고 해서 다녔어요. 아, 그 3학년 여름에 예고 입시 준비를 하니까 그 대형 학원에서는 안 받아요. 티오 없대요. 예.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형 학원 아닌 곳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냥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배우앤배움이라는 기획사에서 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앤배움 아카데미로 갔었고, BNB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기 이제 소개도 반쯤 받아서 갔어요. 제가 알아본 것도 있지만은 마침 아이 친구가 또 예전에 그 학원에서 선생님께 좀 배운 적이 있다고 해서 상담 받고 결정을 해서 입시 준비를 이제 급하게 2달밖에 안 남아서 시작을 했어요. 리라토 입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가지고 꼭 뭐 실기를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실기를 봐야 되는 게 제일 유리했기 때문에 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쪽입니다. 이제 그 무용 전공 하다가 전환한 케이스잖아요. 2차 특기가 또 있어요. 연기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연기 실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무용 아니면은 보컬, 뮤지컬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무용은 이쪽 연기 쪽 계열에서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연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메인으로 연기 전공으로 전형을 보지만은 2차 특기로 움직임을 꼭 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뮤지컬 쪽 보컬, 예. 노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일단 하나만 준비를 하면
고등학교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무용도 잘하고 보컬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긴 하더라고. 2차 특기라지만 3차 특기까지 다 갖고 있어야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대학 입시에는 유리한 것 같아서 지금은 예, 둘 다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하는 데는 무용 해둔 게 너무 유리했어요. 예, 왜냐하면 2차 특기 때 무용 보여주면 되니까 연기 실기 급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당시로서는 특출나지 않았지만 2차 특기 전형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 심사하시던 예, 분들의 눈빛이 되게 달라졌었다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당연히 붙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연기 전공으로 저희는 바꿨어요. 예, 순수무용을 전공하다가 연기 전공으로 바꿨는데 궁극적으로 어, 예중을 떨어진 덕분에 스트릿 댄스도 그래도 2년 정도 되게 잘 배웠고 그것도 전공을 하진 않지만 지금 아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쓰임이 좀 있고요. 게다가 연기 전공을 하는 바람에 솔직히 그리고 전공하지 않아도 춤을 배웠다는 거는 너무너무 괜찮은 특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순수무용 배웠던 시간이나 어, 실용무용 배웠던 시간이나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었다가 연기 전공으로 바꿨는데 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보컬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배우면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무용을 새로 배우느라고 고생하는 케이스는 좀 있다고 해요. 안 하다가 하면 되게 힘들고 연기 쪽 무용이 현대무용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순수무용을 배웠던 게 발레 배웠던 게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어차피 현대무용도 발레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무용 같은 그런 연기식 무용을 안무를 짜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용 전공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보고 다 연기 전공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연기 전공도 깊이 들어가면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어, 그 떨어졌을 때 또 예중 떨어졌을 때 잠깐 좋진 않았지만 중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되게 많은 걸 또 배우고 사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시국에 그냥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중 다니고 있었으면 정말 마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 그 학교 못 가고 그러던 시절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떨어졌던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다행이었다라고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요. 예. 그리고 연기 전공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 학과 성적 관리 당연히 좀 해야 돼요. 다행히도 저희 애가 그렇게 아까 공부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예고 보내기가 걱정됐다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를 가서 학과 성적 관리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 아이의 또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인 제가 막 디테일을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딸 자랑이니까 좀 할게요. 예, 전교 1등 좀 합니다. 예, 전교 1등 하는 과목이 몇 개 있어요. 가장 필요한 과목은 영어랑 국어예요, 역시. 예, 그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는 그 1등급 받아올 때가 많고요. 전교 1등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아마 1등급이 3명까지인가? 2명까지인가 헷갈리는데 예. 사실 저는 1등급까지 꼭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연기 전공 볼 때 여기도 실기로 많이 뒤집히는 전공이기 때문에 한 3등급 정도면은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를 선택한 덕분에 오히려 더 또 그것도 괜찮았고요. 일반고에서 하더라도 학과 성적 관리가 좀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학 학교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연기 전공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는 있겠는데 위에도 얘기했지만 예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여러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각자 맞출 부분이고 대학교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확실히 무용보다 훨씬 어, 그 티오가 많아요. 예, 티오라는 말보다 그 한국말로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모집 인원, 예,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겠는데 무용은 너무 사실 티오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더 높아요. 예, 경쟁률이 더 높은 이유는 무용처럼 순수무용처럼 특히 되게 오랜 기간 싸우지 않아도 갑자기 확 준비해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야말로 나 정말 오랫동안 막 연기만 3, 4년 했는데라는 사람보다
당장에 성적 좋고 머리 좋은 막 1년도 안 했던 학생들이 좋은 학교 합격하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판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막 134대 1 이런 식이에요. 좋은 학교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연기 쪽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순수무용 전공하다가 떨어져 봤던 그 경험담으로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알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하려던 얘기는 순수 무용 전공 경험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그때 돈 들인 게 아깝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입시 준비하는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본인을 되게 깎고 다듬고 그리고 수련하고 그러던 그 과정 자체가 진짜 그냥 이게 그냥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입시는 결과가 중요한 건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실망이 정말 크고 되게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은 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경험 자체도 좋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다른 길에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만족감을 가지고 애가 지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족감. 예. 이거를 공부한다는 기쁨. 그런 거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즐거움. 뭐 물론 세상에 쉬운 일 없고 이거 하다가도 힘든 점이 있겠지만은 아이가 일단 자기가 그냥 공부만 했던 거보다 연기 전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삶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게 제가 엄마로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우선이고 가족은 뒷전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말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정기 공연의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몰입을 해 있으면은 정말 다른 가족의 상황 같은 건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 딸 디스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정말 빠져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저는 어쨌든 전공을 바꾸긴 잘했고 이게 무용 전공을 안 한 상태에서 연기 전공으로 온 거보다 여러 가지로 또 유리하고 좋았던 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좀 실패에 대해서 언젠간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콘티 하나도 없이 잠깐 좀 제가 적어놓기는 한 게 있었지만은 사실 그다지 막 준비를 하거나 대본이 있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횡설수설하게 떠든 것 같은데 얼굴을 내놓지 않고 방송을 하니 훨씬 편하네요. 예, 다음에도 그냥 기회가 되면 이게 블로그 포스팅으로 똑같은 얘기를 썼으면 진짜 1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편안하게 그냥 떠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딱히 위로를 하려고 이걸 녹음하진 않았어요. 예. 그냥 각자의 사정이 다 달라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가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중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그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입시나 이런 거는 저희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전공이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는 게다가 엄마인 제가 할 얘기는 또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의 전공이에요. 예. 엄마 전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로서 이런 부분에 만족한다까지의 선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디테일한 어떤 연기 전공 하려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대형학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시로는 대형학원을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서없는 얘기였지만은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예,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아마 유튜브에도 제가 연결을 해놨을 텐데 블로그를 훨씬 오래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안 올려서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예.
그 가론이라는 닉네임으로 하고 있고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주소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어, 거기에서 지금 뭐 더 다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 이 영상을 아마 거기에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찍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제가 메인으로 아직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장기적으로 메인으로 해야겠지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둘 시도를 해가면서 어쨌든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끝으로 음, 다른 얘기가 또 있으면은 좀 이런 방식으로 스트리밍보다는 또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기엔 민망하지만 해주시면은 또 저도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